반갑습니다. 피아노 권혜경 선생님, 첼로의 김희경 선생님, 비올라의 김혜정 선생님, 지휘자 박한정 선생님, 심벌스 연주자 함석진 씨는 여기 심벌스가 있죠. 이건 함석진 씨의 분신관 같습니다. 언제나 이 심벌주로 연주하고 연습했으니까요. 사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함석진 씨가 탔던 경비행기가 왜 추락을 했는지, 하늘은 맑았고 지상 관제탑과의 교신도 정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사고가 있은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 그이가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박한정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여기 이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선생님들과 다 함께 함석진 씨에 대해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재수할 때 그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유명 미술대학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하숙집에 있으면서 미술 전문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날은 연휴가 겹쳐가지고 황금 연휴였거든요. 하숙생들이 모두 연휴를 즐기느라 다 나가고 없었어요. 조용한 가운데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챙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리 말이에요. 이 신발끈은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악기입니다. 이게 숙련되지 않으면 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여리게, 조금 여리게, 세게, 아주 세게 이렇게 숨겨림을 다 바꿔가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벌즈 연주자는 아주 섬세한 귀와 빠른 손놀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함석진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심벌즈 치는 연습을 하곤 했답니다.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아무튼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찾았죠. 그곳은 바로 하숙집 목탑방이었어요. 제가 옥상을 딱 올라갔는데 어떤 더벅머리 남자가 커다란 냄비 뚜껑 2개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이게 냄비 뚜껑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남자는 제가 올라온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것 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함석진 씨가 막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그때 본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아니요,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요.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이런 황금 연휴에 왜 넌 집에 가만히 있느냐, 친구는 없냐, 남자친구는 없냐,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 번만 소리 내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낸 것도 부끄럽고요. 정말 그런 날 집안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전 그 일을 피해 다녔어요. 싫었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제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하숙집 막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문대생이래요. 이름은 함석진.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하숙집 어린아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이가 놀이터에서 심벌들을 들고 막 연습을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온 동네 개들이 다 몰려왔답니다. 물려 죽을 뻔했죠. 또 한 번은 뒷산에 가서 막 연습하는데 약수터에 오신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네 공사장에서 커다란 맨홀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습하다가 공사장 인부들한테도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심벌즈 연주자들은 이곳 오케스트라 연주실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돼서. 그러고 보면 심벌즈 연주자들은 참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자가 방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피할 수도 없게. 그런데 저한테 하얀 봉투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전 그걸 들고 방에 들어가서 열어보았죠. 그랬더니 졸업 연주의 초청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입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기로 했죠. 네, 그때 어떤 곡이 연주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 교향으로 7번 2악장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연주회장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 졸업 연주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자이고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영화나 잡지 같은 데서나 봤지 오케스트라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게는 오로지 한석진 씨에게만 관심이 갔습니다. 막 찾아봤더니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심벌즈를 치나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다른 연주자들은 막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햄버링을 흔들고 또 그러다가 캐스터넷을 치고 또 그러다가 트라이앵글을 쳐요. 심벌즈는 건드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다가 연주가 거의 끝나갈 때쯤 딱 한 번 치는 거예요. 실망이에요, 실망. 아니 그렇게 딱 한 번 치는 거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학원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학원 앞에 그 남자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전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할 말 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하세요. 저기 어제 연주회 어땠습니까? 실망이에요, 실망. 아니 개들한테 물릴 뻔하고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고 공사장 인부한테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딱 한 번 쳐요? 그게 연주의 클라이막스죠. 아니 도대체 다른 연주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주할 때 그럼 뭐 하는 건데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절정의 순간을 말이죠. 그런 건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고요. 아닙니다. 박자를 세면서 정확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자를 놓치기 쉽거든요. 추워요. 나 갈래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전 뭔가에 홀린 것처럼 티켓을 사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만나게 됐죠.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석진 씨가 있었습니다. 4년 전 음대생이었던 것과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바뀐 것 외에 그 사람은 맨 뒷자리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세계 교향곡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전 시계 한번 보고 한석진 씨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한석진 씨 한번 보고 혹시 심벌즈 치는 시간을 놓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박자를 세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연주가 시작된 지 50여 분이 지났을 때 함석진 씨가 심벌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함석진 씨만 바라봤죠. 그리고 신세계 교향곡 4장 64마디째 드디어 촤! 하고 심벌지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여태까지 모든 악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으며 땅끝,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심벌지는 정말 대단한 악기였어요. 그렇게 연주가 마무리되고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연장 밖으로 나와 함석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혹시라도 놓칠까봐 함석진 씨! 하고 불렀더니 하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전 마구 달려가서 심벌지 소리가 너무 멋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전 정말 아직도 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에 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저에게 가지고 있던 깊은 고민을 함석진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함석진 씨는 저를 이해한다고 얘기해줬죠. 저희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말이죠. 가만히 안아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충고 같은 거 하지 않고 그저 다독여주기만 하는데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위로에는 인생은 오케스트라의 심벌지 연주와 같다. 기다려라. 절정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가 그립네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왜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샌가 마음속에서 박자를 세며 심벌지를 울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일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박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을 딱 만나는 순간 마음속 심벌지가 챙 하고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컸습니다. 사실 유학 가서 화가가 되기를 바라셨던 저희 부모님들이신데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함석진 씨와 만난다고 하니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저 함석진 씨랑 결혼할래요 라고 했죠. 저희 아버지가 분노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당장 짐 싸서 집을 나가!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전 이렇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정도로 그이와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니 그이는 저에게 결혼을 한 번 하지 않는 거죠. 이상했어요. 아니 날 싫어하는 것 아니 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월급 때문이었어요. 월급. 생각해보세요.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끊임없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벌지 연주자는 어떤 교향곡에서 한 번도 울리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쩌다가 쳐도 딱 한 번 정도 울리고 하니까 다른 연주자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심벌지 연주자는 고작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다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얼마 받아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함석진 씨가 아마도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 봐요. 저에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 똑같은 월급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당장 저에게 청혼해요. 왜 저한테 청혼하지 않는 거죠? 라고 말했죠. 이건 제가 먼저 프로포즈 한 거죠?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간소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뭐 번듯한 집 하나 마련해서 저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아, 그랬으면 제가 결혼했겠어요? 아무튼 이제 부모님도 오시지 않은 그런 간소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날 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제주도 해변, 파도는 너울 넘쳐오고 신이 난 함석진 씨는 신발줄을 치고 거기에 흥이 난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주위에 있던 다른 신혼부부들이 다 몰려왔어요. 저희는 함석진 씨의 볼레로 음악에 맞춰 모두가 다 함께 춤을 췄습니다. 아, 이 곡 아시죠? 볼레로. 엄청 유명한 춤곡이에요. 근데 이 볼레로는 신벌주 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여리게, 아주 여리게, 세게, 아주 세게 이런 샘여림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리듬을 반복해서 쳐야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곡이죠. 왠지 흥이 나지 않으세요? 그날 이 함석진 씨의 신벌주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췄던 그 신혼부부들은 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을 겁니다. 저희도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 이후에 2명의 아이를 더 낳아 저희는 3명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 보물과도 같은 3명의 아이들이 결국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죠.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집으로 방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신랑과 함께 방문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석진 씨도 사비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함석진 씨가 다른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그때 가장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함석진 씨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을 말씀드렸다면 정말 불행했던 일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게 아마 우리 서울 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미국 순회 공연 갔었을 때였죠. 그때 곡은 신세계로부터, 이 곡은 워낙 자주 연주했기 때문에 익숙했던 것도 있고요. 드보르작이 미국에서 작곡을 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그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연 진행되고 있던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함석진 씨로부터.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공연은 우리 박한정 선생님의 지휘로 성향리에 끝이 났다고요. 그런데 이번 뉴욕 공연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지프 맥그레인 씨가 객원 지휘를 맡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설레고 떨린다는 얘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이제 뉴욕 카네기홀입니다. 신세계 교향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함석진 씨는 앉아서 사악장 64마디째를 기다리며 박자를 세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졸업 연주장에서 한 50여 분 되었을 때 연주가 시작되었고 신벌주 소리가 울렸다고요. 그런데 뉴욕 카네기홀에서는 함석진 씨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서울 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신벌주 연주자가 공연 도중 잠이 들어 신벌주를 울리지 않았다 라고 비난과 조롱이 섞인 기사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 황급하게 귀국하셨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함석진 씨가 불려갔습니다. 아니 왜 신벌주를 치지 않는 거지? 정말 너무 기쁘고 들떠서 박자를 놓친 건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정말 잠이 든 걸까? 걱정이 되고 초조해서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함석진 씨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표를 냈어. 사표를 내다고요? 왜요? 공연 도중 내가 커다란 실수를 했거든. 실수라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실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지프 맥그레인 씨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 네, 그랬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지휘자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곡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특히 심벌즈라는 악기는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런데 바로 조지프 맥그레인 씨가 이 심벌즈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함석진 씨께 심벌즈 사인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박한종 선생님께서 운영위원회 가서 다 상황을 얘기했지만 철회가 되지 않았고, 사실 그때 여기 계신 단원 여러분들 모두가 사표를 내주셨잖아요. 이로 인해 일이 더 커질까 싶어 사표를 모두 다 돌려주고, 그때 함석진 씨도 이후에 계속 심벌즈를 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때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이제 서울 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해외로 정말 공연 많이 갔었죠. 함석진 씨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레바논 베이루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베이루트 국립음악당에서 브람스 교향곡 1번을 막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시가지에서 그 이슬람 민병대와 기독교 민병대가 총격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와 막 대포 소리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청중들이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서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때 함석진 씨가 연주 내용에도 없는데 심벌즈를 보고 챙 하고 밀렸어요. 그랬더니 막 우왕좌왕하던 그 관객들이 다시 제자리에 딱 앉아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 공연이 있고 나서 함석진 씨는 음악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음악이라고 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연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음악이 필요한 곳은 전쟁터의 한복판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목련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봄만 되면 하얗게 피어서 저희 집안을 정말 환하게 밝혀주는 목련나무죠. 그런데 어느 해 겨울인가 너무너무 추웠는데, 그리고 봄이 왔는데 꽃이 피질 않는 거예요. 이미 꽃 필 시기가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걱정스럽게 목련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함석진 씨가 느닷없이 심벌즈를 가지고 나와서 주위를 돌면서 막 심벌즈를 치는 거예요. 뭔가 죽어있는 걸 깨어나게 한다는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데 기적같이 다음날 아침에 가지에서 봉우리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결국 늦었지만 목련꽃이 환하게 핀 거예요. 그 이후 그 목련나무는 계속해서 봄마다 저희 집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자기 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망막색소 변성증. 저는 이름만 듣고 생소해서 알지 못했는데 눈이 좀 불편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 보여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치말이 불치병이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실명되기 전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서 있는 사람보다는 걷는 사람이, 걷는 사람보다는 뛰는 사람이, 뛰는 사람보다는 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비행기를 선택했던 거죠. 그의 친구 중에 비행사가 한 분 있어요. 그분 말이 안산에 가면 경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연주나 연습이 없는 날이면 비행기를 타러 갔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산, 들, 강, 바다, 하늘, 그렇게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죠. 마치 모든 것을 다 놓았다는 거죠. 전
사고가 일어난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의 심벌즈 소리는 들리는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꿈 말이죠. 수색을 하다 마지막 수색 때 수색 헬리콥터에 저를 태워줬습니다. 그 일을 찾지 못해 미안하다며 배려 차원이었죠. 깎아지를 듯 높은 절벽, 깊은 계곡, 울창한 숲. 그이는 보이지 않는데 그 꿈 때문인지 계속해서 신발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곳에서 돌아와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없는데 있더라.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없어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계속 정리하지 못했던 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오래전에 썼던 거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에게 쓴 거였어요. 이건 단원 여러분들 모두 들으실 수 있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서울 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님, 그리고 연주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연습할 때 즐거웠고 연주 심벌즈가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심벌즈는 침묵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침묵 속에서 모든 음악의 연주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케스트라 여러분, 절정의 순간 챙 울리는 심벌즈 소리는 침묵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심벌즈가 울린 다음의 침묵은 챙 소리가 만든 것이지요. 침묵이 없다면 소리도 없고, 소리가 없다면 침묵도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여러분, 언젠가 나는 영원히 침묵하겠지요. 그때는 내 분신이었던 심벌즈를 후배에게 주십시오. 그가 절정의 순간 챙 울리는 심벌즈 소리는 영원한 침묵도 하나의 오케스트라 음악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의 후임으로 그 심벌즈 치신다는 분이, 함석진 씨 젊었을 때랑 많이 닮으셨네요. 사실 이 심벌즈는 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임자분께서 잘 올려주시는 게 맞겠죠? 오늘 이곳에서 함석진 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담뿍 받았습니다. 언제나 감사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